자, 이번 민주당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내에서는요, 이현주 전 의원의 복당 문제에 대해서 거세게 좀 논란이 일고 있는데, 여기에 야권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 그 얘기, 발언 듣고 얘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또 이준석 대표하고 뭐 같이 이렇게 북 콘서트도 같이 네. 한다 그래서 조금 그 사람이 좀 돼 가나 보다 이제 혼자 이렇게 봤더니 다시 일로 온다는 걸 보고 LA 속으로 딱 그 소리밖에 안 나오대. 네. 그리고 뭐 그쪽에서도 배지가 잘 보장이 안 되니까 이제 그러면 그럴 거면 왜 한 두어 달 전에 이준석하고 뭐 그렇게 북 콘서트를 같이 하고 이제 요란을 떨어요. 저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들은 그 항심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 인민군 쳐들어오면 인공기 제일 먼저 들고 뛰어나갔다가 일제 때는 일장기 제일 먼저 들고 갔다가 이러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마지막 부분이 좀 인상 깊네요. 인공기를 들었다가 일장기 들은 사람이랑까지 표현을 썼는데, 강선필 대변인님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뭐 유인태 전 사무총장 독설 하시기로 유명하시죠. 근데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현주 전 의원의 복당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의견이 분분합니다.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현주 전 의원께서 민주당으로 복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결 조건으로 어떤 불출마라든지 아니면은 험지, 격전지에 출마를 하셔서 당에 좀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데서 복당의 문제가 시작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정치라는 것이 덧셈의 정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현주 의원 한 명을 얻고 또 나머지 구성원들이 분란이 일어나서 혹시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진다면 그것은 민주당으로서 선거를 앞두고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이 장가 기자, 이 민주당에서 이현주 전 의원 복당을 추진한 인물이 이재명 대표인 줄 알았는데, 사실 보니까 이 측근이라고 불리는 인물이죠. 정성호 의원이었다고 어젠가요? 밝혀졌어요. 그렇습니다. 정성호 의원이 자신이 처음 이현주 의원에게 복당을 권유했다라고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정성호 의원은 10년 전에 원내 수석 부대표 할 때 이현주 의원이 원내 부대표를 지냈고 개인적으로도 법조 선후배로 가까운 사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의힘에 있으면서 윤석열 정부를 가장 아프게 비판하는 이현주 의원에게 국민의힘에 계속 있을 수 있겠느냐, 민주당과 함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이런 내용들을 이재명 대표에게 언급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와 이현주 의원의 통화가 있었는데 그 정도지 복당이 결정됐던 건 아니었다라고 정성호 의원이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거 민주당에 몸담았던 두 사람이 날선 비판을 내놨거든요. 목소리 들어보시죠. 이은주 의원이 정성호 의원 옛날에 친했어요. 여기서도 이제 뭔가 배지를 다시 다는 보장을 받으려고 지금 하겠죠. 그걸 이제 정성호 의원이 다리 좀 놓은 모양인데. 진짜로 이재명 대표가 정성호 의원의 아바타인지 의심스럽고요. 정성호 의원 소개로 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정말 당의 시스템이 망가지고 말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또 한 번 보여주는 과정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이현주 의원의 복당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니까 정성호 의원이 심각한 게 아니다 하면서 내가 사실 먼저 제안한 거다. 이낙연 이재명 대표한테 어떤 화살이 돌아가니까 좀 진화에 나선 모습인데, 신조 대변인 이 상황들을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그러니까 정성호 의원을 많이 믿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거에 현근택 그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례에서도 봤겠지만 당의 그 성비위 논란에 휩싸인 분에 관한 징계 사안까지도 개인적으로 물어본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어떤 의견이 있는지를 화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어볼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가 정성호 의원을 너무 믿고 있는데 이것이 비선 논란으로 비춰질 여지가 충분하죠. 비선 논란. 사실 저런 문제들은 당의 공식 의결기구나 논의기구를 통해서 논의한 다음에 이루어져야 되는 사안인데 그것을 그 공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개인에게 물어보는 것은 민주당의 그런 공적 의결, 의사 구조 시스템이 좀 망가진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정성호 의원이 지금 이게 심각한 게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런
인식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네. 이현주 의원 같은 분은 사실 정의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을 다 한 번씩 돌아다녔던 분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사실 정치인으로서 보여서는 안 되는 기회주의적인 철새의 모습인데 그러한 분을 다시 민주당으로 복당시키는 것이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민주당 당원들께서 아주 자존심에 심각한 상처를 받으셨을 것이다. 이념과 그 소신이 아니라 그냥 기회주의적으로 자신이 국회의원 배지를 한 번 더 달아보려고 민주당이 복당하는 상황을 연출한다면 민주당 당원분들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저는 민주당 당원분들의 자존심을 훼손하는 일을 지금 민주당의 그 중진 의원들께서 진행하고 계시다 그런 평가를 합니다. 네. 신주호 대변인 일단은 당직이 없는 정 의원이 비선 실세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하셨는데 강성필 대변인 뭐라고 좀 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정치적으로 공세를 하는 것도 좋은데 좀 앞뒤가 맞고 현실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언론 보도 보면 당의 중진들과 많이 상의하라고 하셨어요. 정성호 의원도 당의 중진이에요. 이재명 대표도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비슷한 당 대표고요. 그러니까 또 당내 여러 사안이 있을 때 또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은 말을 합니까? 당내 여러 의견을 두루 듣고 있다. 그럼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남양주 가가지고 남양주 시민한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러면 그게 잘못된 겁니까? 남양주 시민이 대표를 만나기 어려우니까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을 통해서 얘기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너무 과도하고 억지스러운 정치 공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이 관련해서 사실 비선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뭐 이런 얘기까지 좀 시끌시끌한 것 같은데 어쨌든요 이현주 전 의원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오전 라디오에 출연해서 입장을 밝힌 게 있는데 한번 듣고 오시죠. 그 복당 제안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뭐 여러 번 이제 타진이 있었고요. 먼저 이 의원이 뭐 제안하셨다 이런 인터뷰들도 아니죠.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상황 자체가 그렇잖아요. 저는 과거에 이제 좀 문제 제기하면서 탈당한 입장이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우려가 있죠. 설사 복당하더라도 윤석열 정권의 어떤 견제하는 부분, 정권을 견제하는 부분에서 함께하는 것, 그것을 주로 이제 대표께서 말씀하셨고요. 근데 그 부분은 제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현주 의원이 제3지대죠.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하고 함께하는 거 아니냐 얘기가 나오던 와중에 민주당으로부터 제안을 받아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일단은 복당을 전혀 생각하지는 않았었다고 당황함을 좀 내비치고 있는데 강성필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이현주 의원 어떤 선택 내리고 또 이 일들 어떻게 좀 마무리될 거라고 보세요? 근데 저도 이현주 전 의원의 인터뷰도 들었고 뭐 SNS도 봤는데요. 사실 본인께서는 복당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또 이런 면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계속해서 정치 공세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다, 양당이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현주 전 의원이 그 민주당에 들어오셔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저격하고 비난하고 이런 역할을 위해서만 들어오신다는 것은 저는 건전한 정치 발전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네. 본인이 기업을 하셨기 때문에 어떤 경제라든지 그런 안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자문을 하시고 좋은 일을 하시겠다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친문재인계 세력과의 어떤 불화가 있기 때문에 어떤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